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서구 문명론을 연구해온 한 교수가 자신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는데요. 8만 대장경의 오류율 0.003%라는 수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800년 전 고려시대 작업이 현대 식스 시그마 기준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62%, 방산 수출 세계 네 번째, 인천공항 입국 시간 58초 플러스 마이너스 2초,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버드 교수는 왜 한국을 강대국이 아닌 문명이라고 재정의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시스템 이론 교수 리처드 헤일먼입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정각, 제가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11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확신에 차있던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숫자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죠. 여러분, 문명은 자원과 영토, 인구로 설명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이라는 800년 전 작업을 분석하면서 제 이론이 흔들렸어요. 강의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5,233만 자 중에서 오류가 고작 152개였습니다. 0.003%의 오류율이었죠. 이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30년간 쌓아올린 이론 체계가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뚫고 지나갔어요. 제가 가르쳐온 서구 중심 문명론이 동양의 한 작업 앞에서 설명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이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어요. 교수로서의 권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이 치솟았어요. 어떤 시스템이 800년 전에 이미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확신해온 이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작업이 현대 과학 기준으로도 완벽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챕터 2. 그 충격적인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계 시스템 효율성 순위 네 번째, 반도체 시장 점유율 62%, 방산 수출 세계 네 번째,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만들어낸 수치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강의에서 저는 이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강의실은 술렁거렸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 카즈오 미나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미나미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다면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이 말이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날 밤 깊게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책과 논문으로만 연구했던 제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에서 저는 선언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현실을 직접 봐야 합니다. 미나미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왔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30년간 책상에서만 연구했던 제가 처음으로 현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학문적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챕터 3.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지 12시간 후, 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윤세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공공인프라 설계 책임자라는 그녀의 이력이 적힌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며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헤일먼 교수님이시죠? 윤세라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수사나 열정적인 태도 대신 냉정하고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트 윤세라입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8만 대장경의 오류율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233만 자 중 오류 152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세라는 바로 반문했어요. 한국이 운 좋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작은데 이런 성과를 낸 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윤세라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했을 뿐이에요. 윤세라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교수님, 한국 성장을 기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녀가 반문했어요. 윤세라는 가방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운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온 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제 이론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챕터 4. 이틀 후, 저는 윤세라와 함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 카즈오 미나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했어요. 미나미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미나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정말 시스템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윤세라는 조용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해보세요. 미나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은 결국 외국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초기 기술 이전은 맞습니다. 윤세라의 답변은 의외로 솔직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죠. 같은 기술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냈나요? 미나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윤세라가 계속 설명했어요. 도움은 변수일 뿐, 시스템은 내부에서 완성됩니다. 그 말에 미나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긴장했어요. 학문적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거든요. 미나미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외부 자본과 기술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윤세라의 반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차이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미나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챕터 5. 다음 날 오전, 윤세라는 저와 미나미를 경상남도 합천의 해인사로 데려갔습니다. 8만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 앞에 선이 거대한 목조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8만 천여 개의 경판이 이 안에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직접 보시죠. 윤세라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8만 대장경입니다. 5,233만 자 중 오류가 152개예요. 미나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이야기잖아요.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나미가 반박했어요. 윤세라는 태블릿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제작 방식을 보시죠. 각 경판마다 검수자, 조각자, 감독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경판을 완전히 다시 제작했습니다. 윤세라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0.003% 오류율은 현대 식스 시그마 기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800년 전에 이미 현대 품질 관리 수준을 달성한 거죠.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기본값이었습니다. 미나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윤세라가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어요.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업이든 기본 원리는 같아요. 개인 책임과 집단 점검, 그리고 완벽을 향한 반복.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800년 전 목판에서 현대 한국의 비밀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미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챕터 6. 해인사를 떠난 후 윤세라는 저희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현재를 보시죠. 그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공항 입국장에서 저희는 한 외국인 승객의 입국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권 제시부터 출입국 확인까지 정확히 58초가 걸렸어요. 윤세라가 스톱워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평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초예요. 미나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승객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미나미가 반박했어요. 윤세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교통 시스템도 보시죠. 저희는 공항버스를 탔어요. 출발 시간표상 오후 4시 1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4시 10분에 버스가 출발했어요. 다음 정류장 도착 시간도 예정대로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결과가 같은 이유입니다. 윤세라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죠. 저녁에는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각자의 동선이 정해져 있었고 품질 검사 단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불량률은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8만 대장경과 같은 원리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윤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책임과 집단 점검, 그리고 완벽을 향한 반복이죠. 미나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부산항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연간 2천만 개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오차는 거의 없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공장까지, 항만에서 교통까지. 모든 곳에서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800년 전 완성된 그 시스템이 말입니다. 챕터 7. 마지막 날, 윤세라는 저희를 서울 청계천으로 데려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고가도로와 복개천이었어요. 그녀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이었거든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윤세라가 계속 설명했어요. 기존 산업 공간을 생태 공간으로 전환한 거죠. 20년이 걸렸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나미가 질문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변화를 시도했나요? 버린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옮겼을 뿐입니다. 윤세라의 답변이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기술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카페와 문화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시스템이 진화한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윤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8만 대장경 시스템이 디지털로, 제조업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된 거죠. 기본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도 시스템입니다. 윤세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습생 시스템, 프로듀싱 시스템, 유통 시스템까지 체계적이죠. 한류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군요. 미나미가 감탄했어요. 윤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에도 적용된 겁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윤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문명이네요. 제 말에 윤세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DNA가 이어져 온 거죠. 미나미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챕터 8.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1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30년 연구의 결론을 발표할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 제 이론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새로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즈오 미나미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역시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문명입니다. 제 선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문명이죠. 칠판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8만 대장경 오류율 0.003%, 인천공항 입국 시간 58초 플러스 마이너스 2초, 반도체 불량률 100만 분의 1.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찼어요.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점검, 완벽을 향한 반복. 이 시스템이 800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미나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명과 강대국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강대국은 자원과 영토로 설명되지만 문명은 시스템으로 기억됩니다. 로마, 그리스, 중국처럼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그런 문명 중 하나라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으로 기억될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문명으로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시스템 문명론이었어요. 30년간 틀렸던 이론 대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학자로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은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